남욱 구속 뒤에 김용 전 부원장에게 구명을 요청했던 거 아니냐, JTBC 보도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에 구속이 되고 이 정민용이라는 그 변호사한테 야, 좀 김용 전 부원장 좀 만나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의 그 만나라고 했으니까 김용의 그 전달할 메모를 이게 남욱이 적었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야, 사업 주도한 거 내가 아니야. 검찰 수뇌부와 대화가 되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라는 메모를 정민용에게 전달했고 정민용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만나서 전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본론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김용 전 부원장이 그 당시에 정민용이라는 변호사, 남욱 변호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 이재명이 아직 대통령이 된 게 아니라 100% 힘을 쓸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뭘 의심하고 있을까요? 이것 봐라. 남욱이 김용을 찾은 건, 김용을 만난 건 대선 경선 자금으로 남욱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한테 대선 경선 자금으로 8억 4,700을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 없다 이런 걸까요? 검찰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유정 의원님 한 말씀 주실까요? 그 돈에 대해서 이제 정민영 변호사를 통해서 김용, 정진상 이렇게 전달이 됐다. 그렇게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유동규 씨도 중간에 이제 그 브릿지 역할을 했던 것인데 네. 결국에는 그 돈이 마지막 향배가 과연 이재명 대표의 선거자금으로 실제로 쓰였는지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결정적인 단서를 찾기 위한 검찰의 노력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아직까지도 이걸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는, 남욱 씨는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김용 정진상에게까지는 전달이 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네. 그게 847이었는데 정작 간 것은 6억이었다 이런 네, 얘기 있었잖아요. 그랬죠, 유동규 씨가 그랬죠. 중간에 네. 어떻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김용 정진상까지 간 데 대해서는 김용 씨에게 구제를 부탁할 수 있었겠죠. 네. 그러나 실제로 지금 정진상 실장과 남욱 씨는 서로 모르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는 것도 지금 또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어디까지 돈이 전달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고 들은 걸로 봐서는 김용 씨만은 아는 사이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정황으로 봐서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구조 요청을 한 것 같은데 네. 정작 이재명 대표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 지점이 검찰의 고민이겠죠. 자, 좀 전 그래픽, 두 번째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시죠. 이 기사가 갖는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남욱 변호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 전 부원장한테 대선 전에 대선 경선 자금 8억 4,700을 전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 입장에서는 김용한테 8억 4,700을 줬으니까. 근데 본인이 지금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 김용 전 부원장 나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한테 8억 4,700 줬잖아요. 이거 눈 감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구명 요청을 했다는 거. 그래서 검찰은 8억 4,700이 김용한테 실제로 전달된 게 맞구나. 김용 부원장은 부인하고 있으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현주 부대변인님.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남욱 변호사가 정민영 변호사를 시켜서 김용 부원장 측과 접촉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민영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입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가 추천을 통해서 성남 도계공에 취업도 했었고 그다음에 일이 끝난 다음에는 유동규 씨와 함께 유원홀딩스라는 회사도 설립을 했었죠. 그리고 그간에 밝혀진 내용으로 보면은 진술을 통해서 실제로 돈이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민영 변호사가 역할을 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본인의 판교 지하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을 받아서 그대로 또 유원홀딩스에 가면 유동규 씨에게 전달된 돈이 다시금 김용 부원장에게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전달이 됐다. 이런 정황도 있었기 때문에 네. 정민영 변호사라고 하는 존재는 남욱 변호사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외부와 어떤 그 연관된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존재였다.
라고 이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네. 실제로 정민용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을 만난 사실이 실제 그 뭐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그 영수증까지도 지금 발견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로 이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실제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도 했던 것이고 예. 남욱 변호사가 김용 부원장한테 어떤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실제 김용 부원장한테 부탁을 한 것이었겠습니까? 이것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에게 이야기가 들어가리라고 생각하고 부탁을 했었던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 부분도 검찰 수사가 뭐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뭐 어떤 것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사법 리스크 검찰의 수사는 현재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재판에 넘어간 것도 있으니까요. 좀 차분하게 지켜봐야 그 사실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풍산계 얘기가 좀 등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만나보시죠.